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알려줘요. 그 사람이 가져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구글링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GPT한테 물어보면은 오픈 AI 입사한 고졸 연구원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거 영상으로 이 강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창업센터에 입주해 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이 프리랜서 창업과정이라고 현재로서 명명이 되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우리 지금 AX 컨설팅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X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과정까지 이 프리랜서 창업과정 시리즈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프리랜서 과정의 본질까지 놓고 봤을 때 AX 과정하고는 한 절반 정도 분량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분량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풀어나갈 시리즈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3분 모신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앞에 반 정도의 그 과정을 지금 파트를 어떻게 나누는지 말씀드릴 건데 그 파트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궁금한지 혹시 의사가 있다면 제가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또 강의 본 이제 내용을 짜갈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은 게요.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3분하고 같은 질문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질문에 대한 참여. 네, 물론 질문을 줬을 때 제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개념치 마시고 그냥 찔러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야 차라리 보강을 해서 더 좋은 강의를 찍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프리랜서 창업과정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창업과정, 프리랜서 창업과정의 파트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제가 8가지를 다 쓰고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한 파트씩 써가면서 필요하면 판서를 좀 곁들여 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웹 개발 용역의 기원입니다. 이걸 제가 첫 파트로 잡은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2013년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몇 년일까요? 24년까지? 뭐 해석에 따라서 5년까지 쭉 외주 용역 일을 해 왔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앞에 있을 때와 이 과정에서 뒤에 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외주 그 개발 용역의 그 양과 질이 당연히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달라져 왔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었냐면은 이때 당시 이 시점에서 제가 고객들과 상대를 했을 때 이 고객들은 고객마다의 배경이 다르거든요. 외주 용역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관 사업 같은 것도 해보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고객하고는 그 고객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아들었었는데 어떤 고객하고 말을 할 때는 저 문서는 뭐야? 쉽게 말해서 RFP? 뭐 이런 단어를 갑자기 이 시점에서는 제가 몰랐었는데 말한다든지 이런 이제 좀 이격이 생겼었어요. 고객과 저희 이해선상에서. 근데 이걸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범위가 쭉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내가 이해했던 고객, 이해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면서 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고객들은 그런 용어와 언어로 나와 소통을 했는지, 왜 이 고객들은 그걸 몰랐고 이것들의 현재 이르기까지 장단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이 고객을 뒤돌아보면은 저 고객은 저런 거 다 알았어야 했는데, 저때 내가 저 고객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도의 기준이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당연히 여기 있으신 분도 있어요. 사업 경험이 많으신, 제가 성함 이제 얘기를 안 할게요. 강의니까.
사업 경험이 많으신 분은, 회원님은 또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서. 근데 이걸 아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외주 용역이라고 하는 도급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작점으로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파트 첫 번째는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용역의 기원. 원래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기 시작을 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 이것도 어떻게든 대중화가 된 상태인데 웹 개발 뭐 누구나 맡기고 누구나 프리랜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승고나 이런 데서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당연히 기술이 초기였으니까 극소수만 했겠죠. 그 극소수는 보통은 아마도 대기업 혹은 정부였을 겁니다. 조달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까요? 나라장터, 조달청 이런 데서 이런 전산 시스템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야지. 근데 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웹 개발 내지는 시스템 전산 개발용으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을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것들이. 그런 과정에서 맞춰가 오다 보니까 절차라는 것들이 을에 생기기 시작을 했고 훨씬 전에요. 8, 90년대라고 해볼까요? 저도 사실 이건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답습되고 발전하고 이어져 오면서 마치 약간 뿌리강이 같죠, 어찌 보면은. 원래 왜 그랬는지를 알았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개발 용역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개발 용역의 기원 다룬 이후에 두 번째 파트는 도급 계약의 전체 주기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이 전체 주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의뢰, 수주, 구축, 멀리 보면 유지보수, 하자보수 이 정도 보면은 다 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세세하게 나눴어의 단계들이 또 있고요. 또 여기 바깥에 이 전과 그 이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 시작과 끝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돌고 도는 주기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보는 시각 그리고 더 넘어서 고객과의 관계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짧게 말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것을 주기로 이해하는 사람과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용 용역, 한 번 쓰는 용역으로 바라볼 거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잠재력 그리고 영업 전달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각 주기마다 이 뒤와 이 다시 돌아올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도 달라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짧게 보고서 이건 안 해줄래요 라고 해도 되는 시점이 있고 해줘야 되는 시점이 있고 이런 판단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도급계약의 전체 주기라고 하는 것을 순환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파트 두 번째 아직까지 본론까지 가지도 않았죠 지금.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제가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 강의를 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이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잘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업의 상세한 이게 이제 사실 메인 디시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과정에 영업의 상세한 프로세스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할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주기가 한 4-5개가 되겠지만 그 안에 상세하게 따지면 그 한 단계마다 또 2-3개씩 또 나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업을 붙잡고 그걸 또 그만큼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가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일직선이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은 루프성이 있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플로우 차트에 가깝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일직선이 해피패스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으면 이 1차원의 공간이 아닌 2차원의 공간으로 어떻게 흘러서 수주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점들이 이 수주 이후에도 또다시 구축과 납품이라고 하는 대로 넘어가게 될 건데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인지, 네, 아주 상세하게 풀어봐 드릴 겁니다. 제가 굳이 질문 있는지는 안 물어보면서 갈게요. 그냥 중간에 있으면 그냥 껴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실전 영업에 대한 어떤 기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이 프리랜서 창업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하나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초기와는 달라진 하나의 그 파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도국계약의 전체 주기에서 그 중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풀었고, 영업에서도 또 그 과정의 그 속속들이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을 관통하는,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사실 컨설팅이다라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뭐 승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답변하세요라고 할 때도 그렇고, 컨설팅 그러는데 저는 저 컨설팅에 뿌리 강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또 언젠가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과정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공통과정 다 듣고 오신 분들인데, 공통과정에서 제가 뿌리 강의 없었던 시절에 그냥 만드세요라고 했더니, 물론 뿌리 강의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AI가 뭐 할게요, 응해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피드백 때문에 제가 뿌리 강의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공통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적어도 내가 뭘 찾아봐야 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거였구나, 적어도 마인드맵 정도는 그리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이건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컨설팅도 똑같은 답답함이 있겠다, 저도 그걸 느끼고, 제가 컨설팅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뿌리 강의도 마찬가지로 들을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장된 사람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게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컨설팅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런 태도 혹은 마인드셋 혹은 정보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한테는 사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뿌리 강의 격의 영업의 컨설팅에 대한 뿌리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중요도는 이 파트 4가 파트 3, 2, 1보다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강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기술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발달하고 발전하고 뭔가 생기고 죽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 강의도 개념 설명이 아니라 어떤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소개를 하는 거였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위한 지식의 정량적, 정성적 습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파트 4까지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5번부터는 좀 이제 부차적인 부분들, 그러나 또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또 4개를 한 번 더 구성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봤을 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뭐 어차피 영상으로 또 나올 거니까.
자, 5번째 파트는 좀 재밌는 파트일 건데요. 실전 영업 기출풀인데, 이것은 이제 숙달된 조교의 시범입니다. 제가 요거 있죠, 이 테레비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제가 승부를 제가 킬 겁니다. 키고서 이거는 촬영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승부에서 나한테 말 건 사람이 그때그때 막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충전을 한 다음에요. 충전한 다음에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웹 개발 있고, 승부에서 웹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뭐 AI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iOS 개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있죠? 저걸 다 그냥 맥스로 킬 겁니다. 쫙쫙 킨 다음에 경매처럼 제가 그래서 자, 이 고객 봐요. 뭐뭐뭐 있죠? 제가 이렇게 우리 파트 4에서 얘기했던 거에 의거하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나도 모른다 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할 거예요. 하다가 또 저기서 말 걸어. 바로 또 가서 이거를 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수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채팅만으로 수주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뭐 매우 유의미하다 싶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넘겨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 리드 확보를 해보는 것까지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수능날 EBS 강사가 라이브로 이제 이걸 문제를 풀다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담감이 저한테 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프리랜서 할 때 30만 원으로 하나 못 건지면은 이제 접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했던 뭐 그런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넉넉 잡아 50만 원을 한 거긴 한데, 솔직히 제가 막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 제 템포를 못하면 좀 또 어긋날 수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쓰고 싶었는데 좀 오반 것 같고, 할 때 50만 원 선에서 제가 숨고 영업에 대한 실전 이제 기출풀이를 라이브로 보여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기출도 풀었겠다.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은 실질적인 좀 추가적인 정보성에 좀 가까운 것들인데, 일단 6번째. 대표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는 개념하고 컨설턴트라는 개념이 좀 너무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구분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네네. 프리랜서는 고용의 형태가 좀 뭐 파트타임, 풀타임, 뭐 프리랜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있고, 컨설턴트는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의뢰를 하거나 할 때 쉽게 말하면 A부터 Z까지 뭐 PMO도 해주고 개발 구축도 해주고 나중에 운영사를 그렇죠. 운영사를 대신 데려와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쵸. 예, 전략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케어해 주는 사람을 저희는 컨설턴트라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AI 시대가 됐을 때 현재의 프리랜서 개념도 그렇고 컨설턴트 개념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AI 시대에는 프리랜서가 어때야 되고 또 컨설턴트는 어때야 되는지 약간 이런 개념 정립이 조금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트릭스 만약 그린다면은 BAI 시대와 AI 시대의 프리랜서 컨설턴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가 결론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다루는 것도 이제 프리랜서 중에서 상주, 비상주 뭐 이런 식의 그 고용 개념이 있겠는데, 사실은 도급이라고 하는 이 턴키에 대한 이제 프리랜서를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파트 3번째쯤에 제가 특별히 좀 확실히 언급을 좀 하고, 뭐 3번째일지 4번째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챙겨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질문인지 저도 이제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완전 비개발자이다 보니까 완전 비개발자 시선에서 봤을 때
개발자라고 하는 이 직종에서는 이제 사실 하드웨어를 안 다룬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촬영 없이 그냥 이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비디오 판독도 해야 되고, 네. 모터 같은 것도 제어하는 거를 다뤄야 되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개발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하드웨어는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센서가 붙든 뭐가 붙든 장비에 대한 제어의 영역인데, 이 하드웨어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다 이거 하면은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인아웃이 정의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잖아요. 얘를 컨트롤하는 건 소프트웨어 영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도 뭐 SPC에서 어떤 뭐 비전으로 이제 빵 뭐 하고 하면 이제 카메라랑 뭐랑 뭐 제어도 있고, 아니면 뭐 동전 출납기다 뭐 그러면 거기서 막 착착착 체이닝 걸려가지고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하드웨어 기술자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 개발자도 어쨌든 신호를 쏴줘, 전기 신호를 줘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진행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 프로젝트마다 성향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제어를 직접 하는 어떤 기판을 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에 범위가 맞다고 보는, 센터장이 얼마 전에 끝낸 그런, 이거 영상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국정원 스타일의 약간 그런 프로젝트라 가지고 뭐 신호를 잡아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보통 그 잡아내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또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하는 이런 모듈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하는 거지, 얘를 직접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면 하드웨어에 어떤 접점이 있었을 때, 예, 아예 하드웨어가 있으면 못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터페이스적으로 접근을 하는 영역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게 맞고,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냥 손 흔들고 풀었어요. 거의 막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며칠 해주고 그냥 팍 돈 많이 벌었어요, 저희. 이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셨던 거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진입 장벽 자체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룰 수 있느냐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문의 주셨던 분은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문의 주셨을 거고,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 대한 약간 도메인이라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은 그냥 뭐 챗GPT나 그런 애들한테 물어가면서 그렇게 이들을 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알려줘요. 그 사람이 가져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예. 안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와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럼 됩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막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특히 하드웨어랑 연결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개발자가 드물어요. 피하지. 이거 잘 먹으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그러고 선물 보내고 맨날 담배 한 보루씩 받고 막 미팅 갈 때마다 황센터장 다음 프로젝트 제발 같이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걸 그쪽에서 싫어하죠. 일 커진다고, 자기 거 안 해준다고. 갈 데도 없어요, 이런 거는. 아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딱 해자야 다. 나한테 어려우면 남한테도 어려운 거. 내가 해내면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거. 갈 곳도 없는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나밖에 안 바라봐. 그럼 이런 식이 돼요. 다음 건 얼만데요? 얼마래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 HPC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막 있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 장비 파는 게 주요인데, 거기에 이제 MLOps 같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같이 팔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부잖아요. 부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이쪽에서. 그럼 내가 와. 그럼 여기서 간 미팅에서 아예 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 한 40%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잘 만드니까 하면서 저한테 한 명 붙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거예요?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해, 진짜. 이 명령어가 뭔 뜻인데요, 이게?
몰라요? 근데 그들한테 너무 당연한. 근데 반대로 어차피 그들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같은 결인데 조금 더 바깥범인데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시장님 수업을 이제 쭉 듣다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제 도메인에서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비개발자들 이쪽으로 왔을 때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 도메인에 갔을 때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그래요. 네. 오지 마세요 그러고 안 해요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 도메인에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파트 1, 2, 3, 4에서도 이제 또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런 거를 보는 그 방법, 훈련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공부의 그 영역에 대해서 정량적 정석적 그 습득 방법에 대해서 넣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도메인이 여러분의 도메인이라고 지금 생각하십시오. 예. 이게 여러분 도메인 맞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냐면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내가 궁금한 것과 비슷한 정보들을 찾아서 조합해야 됐던 어떤 구글링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GPT한테 물어보면은 그 GPT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오픈AI 입사한 고졸 연구원이 생겼어요. 그 연구원이 엄청난 그 케이스다 보니까 되게 유명하게 다뤄졌었는데, 그 연구원이 보통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 그 LLM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되고 추론을 하는 건데, 뭐 트랜스포머 또 뭐 디퓨전 계열도 있고 이런 이제 AI가 돌아가는 어떤 기반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전통적인 레거시 교육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학부에서 해요. 학부에서 4학년 2학기쯤 해가지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튀어나오고, 석사 가고 박사 가서 1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요거 하나를 배운다라고 치면은, 요즘에는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GPT한테 가서 이거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 이해하는데 1주.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졸 연구원이 오픈AI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도메인 여러분 도메인 맞고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게 진짜 답니다. 잘 사용을 하십시오. 저 사실 이 내용을 그 정성적 습득 방법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가능한 거라고. 이거 유튜브 공개 마려운데? 너무 좋은 질문들 주셔가지고. 어차피 1강이 이게 매 커리큘럼의 1강이 공개형이거든요. 근데 질문 너무 잘 주셔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한번 유튜브 공개각 보고 싶다. 네. 그것도 하나만 네, 주십시오. 더 다뤄주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 딱 좋겠다 싶은 게 결국에는 저는 AI 사실 제가 GPT를 잘 못 믿어요. 네, 왜냐면 제 도메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쨌든 저도 테스트를 제가 전문 영역에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그럴듯하고 비슷한데 뭔가 하나가 빠져있어요. 한두 개씩.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못 잡아내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데서는 얘가 한두 개 뺐네? 그럼 너 이거 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 사실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있죠. 네. 그 부분도 네, 있죠. 같이 추가가 되는지 네. 알려주시면.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이게 뭐냐면 정말 비개발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모르겠다 근데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두 가지인데요.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먼저 번에는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지 했는지 물어보다 보면, 못했으면요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파고들다 보면은 나오는 게 또 맞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 했듯이 그 정성적인 학습을 제가 한번 제 스스로를 중학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되게 어려운 주제 하나를 같이 습득을 해보는 걸 넣어볼게요. 굿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컨설팅을 위한 그 지식 습득에서
지식한 분야에 대해서는 양 실장이 직접 학습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좋았습니다. 너무 풍성해지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건 공개하고 싶어, 이건. 자,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몇 번까지 했나요? 6번까지, 5번까지 했구나. 자, 6번. 이게 지금 안내성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뭐 지자체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어떤 나누는 어떤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모르면 못 받죠. 근데 지자체도 줘야 되는데 남아버리면 또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충주시 유튜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바이브 코딩 대학도 그런 게 있거든요. 수주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주를 하고 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 지금 AX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수주하고 난 다음에 그 센터장 또는 그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것도 제가 마치 공무원들이 지원 사업,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 홍보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지 활용도가 제대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었습니다. 그냥 어디 문구로 다 있어요, 여기저기에. 근데 문구로 있어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코딩 대학 기술전 뭔데? 왜 이걸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말이 되는 건데?를 설명드리는 6번째 파트. 수주 이후 바이브 코딩 기술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드리는 파트가 되겠고요. 7번째. 이런 수주하고 나서 기술도 기술인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이에요. 보고 같은 것도 있겠고, 평상시에 어떤 소통 과정에서 의사결정도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더 해줘 말어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되게 다양한, 사실 소통이 저는 이 바이오 코딩 시점에서 95%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코드는 5% 그냥 생성해 주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가치는 그 소통에서 오는 건데, 그 소통을 바이브 코딩 시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 안전하게 검수와 납품까지 이르는지. 바이브 코딩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유지하자 보수 및, 여러분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얼마나 소중해지는 거냐면요. 여기까지 안전하고 왔잖아요. 이 고객이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놨으면. 왜냐면요, 다른 사람 찾는 그 비용이 너무 빡세요.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저 양혜석 PD님 모신다고 제가 몇 명을 봤을까요? 몇 명한테 과제를 내보고 몇 명을 찾아 헤매고 몇 달을 찾아 헤맸을까요? 죽어라 찾아 헤맸어요. 제가 그거 또 하기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맞는 사람, 맞을 것 같은 사람 찾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는 내 고객 풀에 들어온 거예요. 고객 풀에 들어와서, 아까 제가 주기가 뭐랬어요? 일직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리텐션,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과거에서 쭉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통한 결과적으로는 컨설팅. 근데 첫 수주를 위해 하기 위한 컨설팅과 이 유지하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은 결이 조금은 다를 거예요. 뭔가 달라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업계에서 이 도메인 내 도메인이라고 삼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붙었을 거예요. 성과가 없는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단초들이 아마 되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이번 그 바이브 코딩 대학에서 이 칠판 강의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찍어야지 했던 그 프리랜서 창업 과정에 대한 끝이고요. 요걸 다 찍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PD님이랑 진짜 하루에 막 계속 다 찍어서 8개면은 8강이잖아요. 한 강에다만 한두 시간씩 다 올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금 AX 지금 한번 삽 떠보고 있잖아요. 삽을 하나는 떴을 거라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AX 컨설팅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또 여기 이 밑거름을 아래에 두고서 또 어떻게 또 한 스텝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또 한 이 정도 사이즈 크기로 강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한번 잘 해보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잘 한번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